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개장 전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시장 상황도 파악하시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재밌게 또 유익하게 풀어서 여러분께 먹여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의주는요, 어떤 주제를 했나? 어제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융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선주가 20년 만에 기회가 왔다라는 이야기 드렸잖아요. 금융주도입니다. 20년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요새 시장에서 유행인가 봅니다. 2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금융주 투자 정말 안 하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받는 투자 그리고 조금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큰 부침이 없는 그런 투자를 좋아해서 금융주 투자를 줄곧 해왔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이 그럴 시간, 그러니까 금융주에 투자해야 하는 타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자료부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이 납득이 되시는지 한번 하나씩 채팅창을 통해서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니지. 이런 의견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 전 대통령이죠. 이거 바이든 대통령 보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당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부터의 정권 그리고 그 이전에 당선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의 움직임을 보면요. 과거에도 그랬고 금융규제를 계속해서 완화하는 움직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당시 2016년 정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정책 완화해도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제 미국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내 시장까지 과연 금융 관련한 뭔가 제반 여건이 좋아질 리가 있느냐라고 해서 좀 회의적으로 봤어요.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은 당시 달랐습니다. 2016년에 대거 우리 시장에서 금융주에 대한 매수를 나타냈고요. 특히나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의 매수가 가장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2019년을 복귀해 볼까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재임 기간 동안 2019년에 볼커룰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볼커룰을 더 강화하면서 금융시장을 좀 위축하게 만들었는데 이 규제를 2019년 완화하면서 금융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이 미국 시장에 있었고요. 이 영향이 비단 미국에서만 그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주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당선됐을 때 글로벌 금융 사이클, 금융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 사이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겠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16년에는 그때 도드 프랭크법의 재검토 얘기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금융주의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도 트럼프 당선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선이 된다면 금융업종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게 첫 번째 금융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부류를 갖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자, 금리 상승 가능성. 이게 무슨 소린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금리 상승 가능성은 왜 나오는 걸까요?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금융주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이것도 이제 앞선 트럼프 당선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이번에 하게 된다면 트럼프는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고 고인플레이션 쪽으로 가면서 금리가 상승 쪽으로 가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 인하를 얘기하지만 금리의 상승 가능성을 또다시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난번 대선 토론이 있었을 때도 당시에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튀는 그런 모습들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시장에서도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상승 가능성을 오히려 더 많이 봐서 추가적인 인하 기대감이 지금 제한적인 가운데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하락도 제한적일 것이다. 트럼프 당선이 되면은 금리의 상승 요인으로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위험 그리고 이것이 채권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당연히 금리의 상승은 금융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납득이 좀 되세요? 이거 다 트럼프 당선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니야? 맞아요. 맞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 밸류업 관련한 프로그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금융주의 상승에 가장 큰 동력이 됐었던 것도 이런 밸류업 프로젝트의 프로그램에 가장 뭔가 선봉장 자리에서 금융 관련한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워낙에 뭐 그동안에도 배당을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 환원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일정 중에서 7월, 9월, 12월에 있는 일정들을 우리는 주목을 하고 있는데 7월에는 세법과 상법 개정 관련한 정부안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9월에는 여기에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게 되고 12월에는 국회를 통과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전체 다를 통과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일부가 통과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7월 하순에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예정이죠. 주주 환원 시 법인세 혜택, 상속세 인하 부분,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ISA 관련한 그 계좌, 제도 개선 등의 다양한 세제 개편안의 발표가 예정돼 있고 9월 초에는 세제 개편안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금융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유를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이유는 20년간의 사이클이 있었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사이클을 보면요. 지금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것이 더 대세 상승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14년 정도의 흐름인데요. 그 이전을 봤을 때는 더 많은 금융업종의 상승이 있었는데 보니까 80년대에는 증권 그리고 2000년대에는 보험주가 올랐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어떤 금융 안에서의 종목이 오를까요? 저는 이제 금융지주사 쪽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같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간의 주기로 한국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금융주, 이번에 20년 만에 다시 한번 그 사이클이 연출이 될 수 있는 배경은 자본시장의 개방이나 사업규제의 완화가, 산업규제에 대한 완화가 가장 큰 배경이 될 텐데 과연 이러한 논리들이 잘 시장에 반영돼서 20년 만에 그 시점이 2024년과 2025년이 될지 여러분도 함께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오늘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